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적중 예상 특강 가지고 왔고요. 우리 역시나 또 자료실에 보시면 문제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 한 8분 30초 시간 맞춰놓으시고 나서 문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게 또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소위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는 주제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좀 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토지 매립 프로젝트로 인해서 즉 아시아 전역에 아마 토지 매립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바로 우려, 블랭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통해서 과연 바로 이 토지 매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떤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뒷내용은 토지 매립에 대한 과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시면 해저에 있는 소위 뭐겠습니까? 진흙을 퍼다가 해변가에다 소위 쌓는다. 이런 식으로 토지 매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로 인해서 어떤 우려가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문장, 즉 단서가 이제 뒤쪽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조치는요, 해양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좀 끼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려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류와 다른 바다 생물체의 어떤 이런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얘네들이요, 많이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여진 퇴적물로 인해서 소위 많이 죽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대량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려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위 단편 상세로 갈 게 아니라 통합적인 표현으로 좀 묶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갖고 저희가 한번 답을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웃 지역 사이의 어떤 이런 협동의 부족이다. B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어떤 이런 기회 축소다. C번에 보시면 어촌의 강제 이주다. D번에 보시면 해양 생태계에 발생되고 있는 손해 손상이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아까 보시면 이런 부분들, 보시면 조치, 즉 다시 말해 이렇게 토지 매립으로 인해서 어류, 그 다음에 다른 바다 생물체들의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쌓여진 퇴적물들로 인해서 많이 죽게 돼요. 대량으로 죽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걸로 표현을 하다 보니 바로 이럴 때 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손해, 손상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 이럴 수는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소위 블랭크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중요한 게 뭐다? 소위 보기, 선지를 먼저 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뜻에 대한 확인보다는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프레임을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보시고 나서 맞는 프레임을 골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로 좀 가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는 B, C, D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번에 보시면 유니레터럴입니다. 우리 유니레터럴리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요 정도로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 C, D를 한번 보죠. B번에 보시면 even then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우리가 소위 이제 양보,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의 느낌으로 빠지게 될 거고요. C번에 보시면 all in all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n the end 또는 finally 또는 eventually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종국의 결국이가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앞쪽에 상황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D번에 보시면 for instance입니다. 우리 for instanc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 되는 거죠.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상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이 또 우리가 묶어서 좀 보셔야 될 게 뭐 in particular 또는
particularly, specifically 다 이런 것들 속에 뭐가 될 수 있다? 소위 특히의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하를도 뭐가 될 수 있다?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상셈이 될 수 있다는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저희가 앞뒤로 보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앞뒤만 봐서 내용을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좀 어떤 내용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밥 갤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요. 1984년 에티오피아였던 이런 기근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나서 뭔가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뭘 하기로 했느냐? 자선 콘서트를 열기로 했답니다. 바로 이제 자선 콘서트 이름이 뭐냐?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이 자선 콘서트를 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 지역, 소위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에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앞뒤 내용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콘서트 날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콘서트는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이제 뭡니까? 실시간으로 소위 이제 뭐다? 보여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19억 명, 뭐 전체 우리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이 되는 19억 명이 소위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연결어가 나오고요. 바로 이 갤도프의 어떤 이런 노력은요, pay off입니다. 자, 우리 pay off 하게 되면 성과를 내다라고 하는 표현, 바로 이 성과를 냈고요. 좀 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에이드가요. 어떤 이런 기금을 소위 이제 걷어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또는 이제 모금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갈 수 있는 프레임을 우리는 뭘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바로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앞쪽에 지금 보시면요.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적인 부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종국의, 결국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어 하나 좀 정리해 주실게. pay o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pay off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 뜻은 성과를 내다 이 뜻인데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동사에다가 off를 좀 붙이게 되면요. 대량의 의미가 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ay라고 하는 것은 지불하다. off를 붙이게 되면 대량 지불하는 게 되다 보니까 빚 같은 걸 다 갚다, 정산하다의 표현이 될 거고요. 또 같이 묶어서 kill of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kill, 죽여, off.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저희가 나왔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ill은 죽여, off, 대량 죽여.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제 뭐다? 학살하다. 약간 멸종시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될 수가 있고요. 하나 또 가볼까요? sell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sell 하게 되면 팔아. 그런데 off, 대량 팔아, 다 넘겨버려, 매각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묶어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동사에다 off를 붙이게 되면 대량의 의미가 좀 추가가 될 수 있다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우선 무조건 연결의 프레임을 먼저 확인해주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를 좀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소위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주제, 중심 소재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고른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소위 이제 주제나 중심 소재가 언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주제, 중심 소재를 좀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요. 소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명황성을 바로 뭐로써 외소 행성으로 소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도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A번에 보시면 명황성은요. 소위 이 태양하고는 좀 가장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번에 보시면 국제천문연맹에 따르면요. 명황성은 모든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행성이라 소위 여겨지게 되는, 즉 완전한 행성으로서 여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런 기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번에 보시면 바로 명왕성은요, 중력적인 어떤 이런 지배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바로 뭘 하기 위한, 궤도로부터 물질을 좀 제거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중력적인 지배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바로 이 명왕성 같은 경우 소위보다 행성성에 위한 또는 이제 행성성을 위한 어떤 이런 소위보다 세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학자들은요 거부했다는 거죠. 바로 이 국제천문연맹의 소위 결정을 소위 거부를 하고 여전히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명왕성을 소위 외소 행성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게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답은 바로 나오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이 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B, C, D는 소위 뭐겠습니까? 외소 행성으로서 부르게 된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제 D번에 보시면 외소 행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국제천문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A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명왕성에 대한 설명, 바로 이 아이를 외소 행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데 A는 그냥 단순한 명왕성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냥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제, 중심 주제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주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뭐 가장 우리가 좀 많은 또 단서로 갈 수 있는 게 연결어적인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멋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므로 이런 것들. 또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이런 관계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 문장과 문장 사이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소위 이제 상세 설명으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친구들은요, 소위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 사건 또는 어떤 이런 상황, 즉 그들이 노출되게 된 어떤 이런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위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뭐가요? 10대들이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또한 그들의 경험이 소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어떤 이런 관점, 그리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의식 정도에 대해서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10대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for instance, 아까는 이제 물론 for example로 봤었죠. 예를 들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의 구조는 쭉 앞쪽에 쭉 내용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연결어 통해서 쭉 뭐다 상세 설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50년대, 그 다음에 1960년대 10대들은요, 소위 뭐에 노출되어 있었냐?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불평등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친구들이 뭐 하게끔 만들었냐? 나중에 시민권에 대해서 좀 싸우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날 10대들의 어떤 이런 소위 반감, 뭐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 오늘날 10대들의 어떤 이런 반감은요, 나중에 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냐? 성인. 그런데 어떤 성인이냐? 정치에 대해서는 좀 뭐다? 무관심한 어떤 이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저 어떤 이런 어렸을 적에 겪었던 어떤 이런 사건 또는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소위 후에 어떤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좀 나타내고 있는 보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되겠죠. A번에 보시면 과거 세대는요, 조롱받아요, 10대들한테.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관점 때문에. B번에 보시면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요, 소위 어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른들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해진 어떤 이런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C번 해보시면 어른들은요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견이죠. 소위 형성이 된 10대 동안 형성이 된 어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이 될 수가 있을 거다. 10대에 처하게 된 어떤 이런 사건과 또는 어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뭘 결정짓는다? 어른이 돼서의 어떤 이런 상황을 좀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D번에 보시면 오늘날 10대들은요 좀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뭐보다? 과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요번 문제 같은 우리가 주제를 파악한 데 있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그다음에 연결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어려워하신 유형이 추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또는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끝나야지 그 추론한 걸 바탕으로 2, 3차, 소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체리 힐스라는 이 교회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에서의 소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 교회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자, 나 몰랐다죠? 뭘 몰랐느냐? 나 여전히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밤에 자는 거 여전히 힘들 줄 몰랐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의 창문 밖에서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잠드는 거 이렇게 다 힘든 줄 몰랐네. 힘들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은요, 조례를 갖고 있어요. 규정하는, 뭐를 규정하는? 소위 처벌을 규정하는 누구한테? 주인한테. 바로 어떤 주인이냐? 본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자극적인 소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소위 이제 이 주민들한테 소위 처벌을 좀 규정하는 조례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요, 소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믿어요. 그러면서 뭐 없이 소위 공무원의 개입 없이요. 당신이 좀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A, 설리반은요. 자, 우리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설리반입니다. 자, 이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거 모릅니다. B번 해보시면 체리 힐스의 안전은요. 주고 있네요. 설리반한테 뭐를 준다? 마음의 평화를 주고 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사실은 소음을 피해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잠드는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번에 보시면 체리 힐스는요. 소음이 좀 덜합니다. 뭐보다? 도시보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까 우리 이런 얘기 나오죠. 도시에서의 어떤 이런 소음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바로 체리 힐스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뭐냐? 체리 힐스가 도시보다는 좀 소음이 좀 덜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D번에 보시면요. 설리반은요. 이미 벌써 소위 법률적인 어떤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보시면 당신이 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소위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어떤 집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아직 그죠? 법률적인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요. 반드시 또한 이 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꼭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또 여기서 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take ac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take action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도 저희가 잠깐 표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action이란 단어가 이제 조치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치에 대한 부분, 아까는 거기서 이제 measure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measure라든지 또는 step이라든지 precaution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take action, take measure, take step, take precaution 다 똑같이 조치를 취하다인데 precaution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거는 예방 조치를 취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역하게 되면 조심하다 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는
measure라는 표현을 썼죠. 좋지. 이렇게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같이 좀 묶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해 줘야 될 것이고 반드시 추론에 대한 답은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7번 1지문 2문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그죠? 문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요. 문제에서 이용하는 답을 좀 지문에서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거다.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좀 다 보지 않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우리가 요하는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 자, 우선 문제를 좀 보니까요. 6번은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능한 소위 1지문 2문항은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또한 7번 같은 문제는 소위 이제 이런 문제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육하원칙 문제라고 하죠. 문제 표현을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기 때문에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한번 6번 correct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팩스 머신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팩스는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파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팩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어떤 이런 소통 수단으로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팩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어떤 이런 소통 수단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뒤에 보시면 지난 20년에 걸쳐서 판매도도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A는 안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팩스는요, 사용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를 소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보시면 우리 이 팩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다? 소통의 수단.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기 첫 번째 보시면 팩스는요, 받아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전송되고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이 팩스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전하는 어떤 소위 저장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부분, 저장하는 부분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팩스의 어떤 이런 운영 비용은요, 줄었어요. 한 4분의 3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누구 보이겠습니까? 숫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숫자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 저기 보시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운영 비용이 4분의 3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어떤 이런 의료적인 소통에 의해서 4분의 3 을 위해서 바로 팩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런 의료 소통의 4분의 3을 위해서 팩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번 맞지 않고요. 마지막 D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에 보시면 팩스를 사용하는 건요, 시간이 더 드네요. 뭐 하는 것보다 디지털 문서를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팩스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 집약적입니다. 바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귀중한 시간을 좀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투여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또한 뒤번에 보시면 어떤 이런 이메일을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쉽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팩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시간이 좀 투여가 돼야 되는, 즉 시간을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메일에 의한 어떤 이런 서류를 보내는 것은 쉽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표현을 지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을 피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셨을 때 지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바로 이렇게 소위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쉽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워커스, 즉 의료 종사자들은요, 바로 이메일을 뭐다라고 여긴다는 겁니까? 해킹에 소위 뭐다? 취약하다라고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이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니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vulnerable이란 표현을 여기서 슬쩍 뭘로 뺐습니까? susceptible이란 표현으로 빼고 있죠. 둘 다 똑같이 뭡니까? 취약한, 상처 입기 쉬운, 걸리기 쉬운. 같은 표현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prone이란 표현도 있고요. 또는 우리 subject 이런 표현도 다 똑같이 뭐겠습니까? 취약한, 상처 입기 쉬운, 걸리기 쉬운, 당하기 쉬운. 그래서 해킹에 좀 취약해요. 그 해킹이란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밀 유지, 위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좀 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표현이 웬만해서는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가능성이 클 거고, 또한 설사 문제 표현을 지문에서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문제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문제 함께 했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